뭐 여전히 그 도장은 찍지도 못한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미국 쪽에서 그 팩트 시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뭐 합의문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치더니 그 후로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도장도 못 찍고 이제야 팩트 시트 정도만이 나왔습니다. 그나마도 일부 항목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하고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주는 돈 줄어든 것도 없고 심지어 오히려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순서대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500달러에 플러스 2천억 달러 해서 총 투자액이 3,500억 달러도 그대로고요. 자동차, 뭐 기타 등등 다 해서 대부분의 분야에 일괄적으로 상호관세 15% 부과하는 거 내용 똑같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원래 0%였던 우리 그 자동차 관세가 15%가 됐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2.5% 관세를 내다가 15%를 내는 거하고 비교하면은 손해를 많이 본 거죠. 그 2.5%만큼. 의약품에 추가 관세 없고 이것도 똑같죠. 이전 그 관세 협상 분석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제약 산업은 대부분 제네릭이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최대한 200억 달러를 매년 조달하고 혹시 외환위기 같은 게 우려되면 조정 신청할 수 있고 미국이 고려해 줄 수가 있다. 뭐 유예 1회권 보장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부탁 한번 할 수도 있고 한 번쯤 생각해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정 힘들 때 한번 봐주는 그 찬스 쓸 수 있는 그게 아니라 그때 다 돼가지고 정 안 돼서 바지가랑이 잡고 한번 매달려서 빌면은 불쌍해서 한 번쯤 봐줄 수도 있는데 그때 상황 봐서 내가 봐주는 것도 뭐 자기 맘이다 뭐 이런 소리죠 저게. 또 대한항공을 통해서 보잉 비행기를 103대 구입, 이게 360억 달러 규모니까 대략 50조 알파 정도. 아시다시피 보잉이 최근에 그 비행기를 잘 못 만들어 가지고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항공사들이 에어버스로 비행기를 구매 계획을 바꿨고요.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억지로 강매를 해주겠다고 한 모양이네요. 미국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 소개를 하는 연례 행사를 개최한다. 이것도 정작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행사 잘 없는데 미국 기업들 홍보도 이제 해줘야 되는 판인가 봅니다. 반입 가능한 미국산 자동차 5만 대 제한을 폐지. 거기에 인증 절차에서 추가 서류도 요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 한미 FTA 협상에 들어가 있던 항목인데 그 비관세 제도를 없앤다는 게 결국 기존의 FTA 같은 건 전부 폐지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FTA는 상호조약인데 지금 이 관세 협약의 내용들은 전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 그리고 한국의 일방적인 수용만이 있다는 겁니다. 뭐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투자 증진이 공동의 목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미사 요구를 많이 써놓긴 했는데 내용의 그 면면을 보면은 철저히 미국만이 이득을 보는 그런 협정의 내용입니다.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초창기부터 쭉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면 동맹국들이 미국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걸 얻어간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회수를 좀 해야겠다. 뭐 이런 의도가 이제 담겨 있을 테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저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들은. 네, 계속 보겠습니다. 식품 및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해소한다. 기존 약속이 이행되어야 한다. 기존 약속. 농업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신청의 잔여물 해결 등등. 미국 신청의 잔여물? 미국산 육류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성은 유지. 결국 이게 기존의 농산물 관련된 거 그 약속해 놓은 거 있는데 안 지키는 거 빨리 이행을 해라.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고기, 치즈 뭐 이런 거 외에도 뭐 들여오기로 약속해 놓고 안 지키고 있는 게 있나 보죠. 국민들한테는 하나도 개방 안 한다고 거짓말 해놓고요.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에 대한 네트워크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이런 거 빨리 때려쳐라. 위치, 개인정보 이런 거 데이터 이전 빨리 해라. 글쎄요. 일단 그
우리나라에도 그 특정 미국 기업하고 그 서비스를 갈망하던 그 분들 중에서 한국 정부가 허가를 안 해줘 가지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애플페이라든가 테슬라 FSD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국 기업 살리기를 하려고 정부가 억지로 못 들어오게 막아 가지고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는 그 맵 데이터가 한국 내에서도 그 특정 지역들, 그러니까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군부대나 뭐 댐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들. 이런 데는 이제 한국 내에서도 전부 공백으로 나오거나 혹은 블러 처리가 됩니다. 이게 당연하죠. 이게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거를 전부 다 넘겨줘야 되게 생겼습니다. 이 협약 내용에 의하면은 이거 빨리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 AI가 이제 앞으로 미래 그 주 산업이 되는데 그 AI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이제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이제 그 빅데이터들이 각 나라가 가진 주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번 협상으로 하여튼 홀랑 다 넘겨줘야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참 한숨이 나오죠. 기타 등등 이제 뭐 쭉 나오다가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위해서 협력한다.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근절한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신안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노동 착취, 일명 그 섬노예들 빨리 해결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신안이냐면은 이 신안 천일염이 이미 그 미국에서 수입 금지를 당한 지가 꽤 됐어요. 제 기억에 한 언제지? 4월 달 정도였던 것 같은데 미국 그 관세 국경 그 보호청에서 염전을 이렇게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이제 노예 노동, 뭐 신분증 압수, 뭐 급여도 안 주고 막 이런 강제 노동 행위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 진작에 그 수입 제한국에 한국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 21세기의 그 노예라니까 이제 노예 제도를 폐지를 가장 먼저 했던 미국에서 이제 발작 뛰는 거죠. 이거 이제 전라도 카르텔 부수고 이제 얼른 해결해야 될 겁니다. 이제 아마 민주당 정권 내에서는 안 될 확률이 높겠죠. 또 이 팩트 시트의 내용을 보고 문제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가능한 빨리 우리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 GDP 대비 국방비가 한 2.3% 정도인데 그거를 3.5%까지 올리겠다고 본인이 이제 자발적으로 가서 먼저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미국 쪽에서 요구를 먼저 해와도 이걸 거절을 해야 될 판에 스스로 먼저 가고 뭐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우리 국방비도 올릴게 뭐 이게 시키지도 않은 걸 가가지고 막 스스로 이제 증액을 하겠다고 아부를 떤 건데요. 이게 이제 마치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일진한테 막 처맞기 싫어가지고 미리 이제 막 갖다 바칠 거 이렇게 잘 보이라고 손에 들고 이제 서 있는 뭐 그런 이제 찌질한 그런 모습들 보는 것 같습니다. 좀 표현이 격하긴 한데 이게 내용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거기에다가 뭐 장비 구매도 또 수백억 달러 무기 사주는 거 주한미군에도 수백억 달러 돈 지원하고 뭐 하여간 협상문에 이게 돈 쓰는 내용밖에 없어요. 어, 뭐 한반도 문제 뭐 비핵화 이런 거 일본하고 뭐 군사적으로 3자 협력 이런 것도 원래 하고 있던 거잖아요. 기존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이 환장하고 좋아하는 그 핵잠수함 문제 다뤘고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한 정리해서 한번 보시죠. 이래도 지금 이게 협상을 이게 잘했다고 이게 보이시나요? 외교 천재 그 번뜩이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천천히 이렇게 한 줄씩 따져봤을 때 이게 정말 잘한 협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협상이라고 하면 비용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비용을 깎는 겁니다. 일반적이고 당연하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제 가격을 흥정하듯이 협상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100만 원 만약에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은 좀 깎아주세요. 한 90만 원 안 될까요? 그건 안 돼요. 95만 원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흥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이 협상이 되는 거죠. 비용은 똑같고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막 더 늘어났는데 그거를 뭐 현금으로 내냐, 카드로 내냐, 일시불로 하냐, 뭐 할부로 하냐
뭐 12개월로 하냐 20개월로 하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를 협상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건 협상이 아니에요. 저게 어딜 봐서 잘된 협상입니까? 정말 나라의 미래까지도 전부 뒤집어 까서 그대로 갖다 바친 이완용에 비길 만한 그 매국 그 자체죠. 또 이런 내용들을 그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핵잠수함 건조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도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전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현재 상황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진다고 해서 득이 정말 하나도 안 됩니다. 그 독신남이 딩크 부부가 막 혼자 둘이 80평 100평짜리 집에 막 살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마냥 거거익선이 아닌 겁니다. 미국 내에서 건조는 정말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 내에서 건조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용에 막 그 환호하시고 막 그러던데 좋아할 일이 정말 하나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얻어낸 쾌거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잘 따져보면요, 그 기존의 오커스 동맹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호주, 영국, 미국 이렇게 3자 군사동맹 비슷한 건데, 이 파트너십으로 이미 21년도에 호주에 먼저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중국 견제이고요. 점차 이제 중국에 대한 그 포위망을 좁혀가다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차례가 온 거죠. 아마 이제 곧 일본도 받게 될 거예요. 이 오커스 협정으로 그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되니까 호주도 당장은 아주 기뻐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정을 하면서 호주 내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는 대신에 미국 우리 핵잠도 좀 기항할 수 있고 수리도 좀 할 수 있고 하자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호주가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들 조선소 도크가 미국 핵잠수함의 전진기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안전쟁이 발생을 하고 미국이 개입을 하거나 중국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호주가 미국의 잠수함 기지가 되어 있으니까 중국의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이제 호주가 처음에는 몰랐다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좀 곤란한 처지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이 또 한국 내 조선소에서 미국 함선을 건조할 수도 있다. 딱 이딴 내용의 협상을 지금 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우리는 중국하고 붙어 있으니까 이제 아예 최전방 전진기지가 돼버린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싸우게 되면은 무조건 우리 한국은 융단 폭격을 맞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미국은 자기네 본토는 아무런 피해도 없고 남의 나라에 기지 딱딱 지어가지고 그 나라 돈으로 배도 짓고 수리도 하고 보급도 하고 부서지면 뭐 딴 데 가고, 지금 이 수작에다가 그냥 아무 의심도 없이 아싸 좋구나 하고 지금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또 미국이 정말 열받는 게 뭐냐면은 이런 내용의 협상을 하면서도 1,500억의 미국 그 조선소 투자 수익은 전부 한국 너네가 가져 라면서 이제 티베깅을 한 거죠. 이건 이제 명백히 놀리는 의도이고 이제 기만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 1,500억의 그 조선 투자에서 수익이 날래야 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조선 산업이 쇠퇴한 그 가장 주된 원인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단가 경쟁의 그 실패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단가 경쟁이 더한데요. 거기다가 상선만 만드는 게 아니고 군함 만들고 뭐 이러면 수익이 나겠습니까? 적자는 안 나면 다행일 건데 그 수익이란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그 대한민국의 개돼지들은 야 거봐 수익은 우리 거라잖아. 역시 이재명 대통령 외교 천재 뭐 이러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죠. 수익이란 건 예금처럼 맡겨놓은 돈을 찾아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투자도 마찬가지 역시 수익이 보장된 사업에 집어넣는 적금이 아니에요. 명백히 그 리스크가 존재하는 좋게 말해서 인베스트먼트지 그 형태가 결국 갬블하고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투자가. 그러니까 룰렛 한번 돌리게 해주면은 당첨의 기회를 주긴 한 거니까 그 뭐 좋은 건가요? 저 잘했다고 그 찬양하고 있는 저 개돼지들을 보면요, 고수익 보장, 뭐 원금의 4배 보장, 뭐 이런 문구에 막 혹해가지고 전 재산 다 밀어넣고 깡통 차는 그 멍청이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심하죠. 여러분, 이런데도 이게 정말 좋아 보이십니까? 아직도 이게 잘한 협상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여전히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